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리 왠지 모르게 느려지고 보폭이 작아져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남들이 볼까 주머니에 손을 숨겨 보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파킨슨병은 손이 심하게 떨리고 몸이 굳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병은 마치 안개처럼 아주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는 대개 이런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이죠. 이 신호들을 초기에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다가오는 파킨슨병이 우리 몸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첫 증상 3가지를 알려드리고 왜 의사들이 이 증상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경고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난주 병원에 오신 72세 김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파킨슨병이 손이 심하게 떨리고 걷지도 못하게 되는 무서운 병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 병이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할머니처럼 파킨슨병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 속 이야기를 해야 해요. 뇌의 깊숙한 곳에는 흑질이라는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검은색을 띠고 있어서 흑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도파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죠. 도파민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가 부드럽게 달리려면 엔진 오일이 필요하잖아요. 도파민이 바로 우리 몸의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고 손을 움직이고 표정을 짓는 모든 동작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흑질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런 변화가 훨씬 빠르고 심하게 진행됩니다. 신경세포가 죽어가면 당연히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양도 줄어들겠죠?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엔진이 삐걱거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움직임도 둔해지고 떨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의 가장 교묘한 점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실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미 5년에서 10년 동안 뇌의 변화가 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지하수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스며 나오듯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의 약 60%에서 70%가 죽고 나서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파킨슨병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보다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거나 잠을 잘 못 자는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워낙 일반적이라서 대부분 파킨슨병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초기 운동 증상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손떨림, 동작 느려짐, 걸음걸이 변화 같은 것들이죠. 대부분 한쪽부터 시작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행기예요. 증상이 양쪽으로 퍼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단계적 진행이 반드시 빠르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차가 크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 수십 년간 머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할머니도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럼 파킨슨병과 단순한 노화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진행 패턴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노화는 대체로 양쪽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파킨슨병은 거의 항상 한쪽부터 시작해요. 오른손부터 떨리기 시작하거나 왼쪽 다리부터 불편해지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증상의 성격도 다릅니다. 단순한 노화로 인한 변화는 주로 힘이 없어지거나 지구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파킨슨병은 힘 자체보다는 움직임의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킨슨병의 증상들은 약물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노화는 약물로 되돌릴 수 없지만 파킨슨병은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물 치료로 많은 개선을 볼 수 있거든요. 김할머니만 해도 치료를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지셨고 손떨림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일기도 쓰시고 동네 산책도 즐기고 계십니다. 파킨슨병이 완치가 어려운 병인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치료법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파킨슨병이 우리 몸에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손떨림입니다. 68세 박할아버지는 평소 신문 읽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읽고 계시는데 아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을 들고 있지 않는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거죠. 파킨슨병의 떨림은 매우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엄지와 검지가 마치 작은 동전을 굴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또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심해지고 잠들 때는 완전히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처음엔 그냥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며칠 후 은행에서 번호표를 기다리고 계실 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 손놀림이 어색해집니다. 70세 최할머니는 평생 손재주가 좋으셔서 바느질과 뜨개질을 즐기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바늘에 실을 꿰거나 작은 단추를 다루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미세운동장애라고 불러요.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죠. 젓가락으로 콩을 집거나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어려워집니다. 최할머니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 뚜껑을 여는 일도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한 번에 딱 열렸던 것들이 이제는 몇 번씩 시도해야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신호,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73세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부인이 먼저 알아차리셨어요.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시무룩해 보여? 무슨 걱정 있어? 라고 자주 물어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전혀 우울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얼굴 근육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표정이 경직되어 보였던 거죠. 웃을 때도 예전처럼 환한 미소가 나오지 않고 눈 깜박임의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었어요. 이런 변화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환자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69세 정할머니는 평소 목소리가 우렁차고 또렷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려요 라고 자주 말하더라는 거예요.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성대 근육과 호흡 근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할 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또한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같은 말을 빠르게 반복하거나 반대로 매우 느리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할머니는 특히 전화 통화할 때 이런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끼셨다고 해요. 상대방이 자꾸 네, 뭐라고요? 라고 되묻더라는 거죠. 처음엔 전화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본인의 발음과 음량에 변화가 생긴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71세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기를 10년째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산책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인다고 아내가 걱정하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폭이 작아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성큼성큼 걸으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걸으시더라는 거죠. 또한 걸을 때 한쪽 팔이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몸에 붙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향을 바꿀 때나 걸음을 멈출 때 더 어려워하셨어요. 마치 몸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게 되었고요. 여섯 번째 신호, 글씨가 점점 작아집니다. 67세 서할머니는 가계부 쓰기를 30년째 해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최근 가계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또박또박 큼직하게 쓰시던 글씨가 점점 작아져 있었던 거죠. 더 신기한 건 한 줄을 쓸 때도 처음에는 정상 크기로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점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할머니도 처음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쓰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서야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라고 놀라셨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소굴시증이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의 매우 특징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74세 윤할아버지는 평소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를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운 모습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걸을 때도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윤할아버지도 처음엔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려고 노력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앞으로 기우는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7가지 주요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한두 가지 증상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다른 증상들이 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사람마다 증상의 순서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손떨림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걸음걸이 변화를 먼저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증상 중에서 몇 개 정도 해당될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두세 가지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상이 한쪽에서만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세 조할머니는 3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많이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진단받기 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할머니는 진단 후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발걸음이 느리고 보폭도 작았지만 몇 달 후부터는 눈에 띄게 걸음걸이가 좋아지셨습니다. 파킨슨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은 바로 걷기예요.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해요. 조할머니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육이 굳어지는 걸 막아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두 번째, 리듬감 있는 활동이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68세 한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진단 후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부인과 함께 거실에서 간단한 춤 동작을 따라 해보셨는데 몇 주 후부터 걸음걸이와 균형 감각이 현저히 좋아지셨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요. 리듬을 느끼고 움직임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 모든 과정이 파킨슨병으로 손상된 뇌 기능을 보완해주는 거죠. 꼭 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음악에 맞춰 손뼉 치기, 발목 돌리기, 팔 흔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한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15분 정도 몸을 움직이고 계세요. 세 번째, 올바른 식습관이 병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72세 민할머니는 진단 후 식단을 크게 바꾸셨어요. 평소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자주 드셨어요. 이런 음식들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도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반대로 줄여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식품이나 너무 짜고 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할머니도 평소 좋아하던 라면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고 계세요. 네 번째,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69세 박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진단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독서와 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1시간씩 책을 읽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에 적기 시작하셨어요.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은 남아있는 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 퍼즐 맞추기, 바둑이나 장기 두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같은 활동들이 모두 도움이 되어요. 박할아버지는 특히 손글씨 쓰기에 집중하셨어요. 파킨슨병으로 인해 글씨가 작아지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의식적으로 크고 또렷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서 많이 개선되셨거든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71세 신할머니는 파킨슨병 진단 후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파킨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해요. 특히 충분한 수면은 뇌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신할머니는 밤 10시에 주무셔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3년째 유지하고 계세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조할머니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족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였어요. 처음엔 가족들도 파킨슨병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함께 산책하기, 운동 파트너가 되어주기, 건강한 식단 준비하기, 무엇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는 것 같은 작은 배려들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전문의 상담을 잊지 마세요. 파킨슨병은 개인차가 큰 병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신경과 전문의와의 꾸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물 조절부터 운동법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킨슨병은 분명 쉽지 않은 병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김할머니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지금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밝고 건강한 모습이세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간단한 체조도 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이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 제대로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병이네요. 오히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어서 예전보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파킨슨병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신호들로 조용히 다가와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손끝에 미세한 떨림, 조금씩 작아지는 발걸음, 예전 같지 않은 글씨체.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는 더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